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막내 철수는 아버지의 낡은 옷장 서랍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끼어 있는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 노트. 그게 전부였습니다. 철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펼쳤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으니까요.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한 건 3번째 페이지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실패자였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평생 별 볼 일 없는 남자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사업 수완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외상을 너무 많이 줬고 정작 자신은 항상 쪼들렸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세 자녀는 커가면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서부터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 직업을 말하는 게 창피했던 것입니다. 딸 영희는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우리 아버지는 좀 무능한 분이라고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막내 철수만이 그나마 가끔 찾아왔지만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럴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운하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나이가 들어서도 폐지를 줍고 경비 일을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면 괜찮다, 너희나 써라 하고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 씨를 참 착하긴 한데 좀 모자란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수가 펼친 장부의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2일 옆집 순이 엄마 병원비 12만 원 갚지 않아도 됨. 1989년 7월 4일 골목 끝 김씨 아저씨 쌀값 3만 원 형편 어려우니 그냥 줌. 1991년 2월 22일 영수 친구 민호 학원비 못 낸다기에 8만 원 줌. 철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 돈들이 어디서 난 걸까? 아버지는 항상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이름도 다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가게 손님들, 심지어 한 번밖에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어디 갔는지, 왜 항상 쪼들렸는지 그 이유가 이 낡은 노트 안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 모르게 조용히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반부를 넘기자 철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2003년 5월 철수대학 등록금, 장학금 부족분 70만 원. 철수한테는 내 어머니가 모아둔 거라고 했음. 철수가 상처받을까봐 철수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엄마가 몰래 모아뒀던 비상금이라며 웃으며 건네줬던 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마련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준 돈이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영수형 이름이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영수, 사업 초기 자금 부족, 300만 원 빌려줌. 영수는 갚겠다 했지만 받지 않음. 그냥 줬다고 하지 말 것. 영수가 나를 무시하는 건 알지만 자식이 잘 되면 됐지. 영수 형은 그 돈이 아버지한테서 온 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디선가 빌려다 준 거라고만 알고 있었고 나중에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영희 누나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영희 결혼식. 예식장 비용 일부 부족 200만 원. 영희 남편한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안다. 그래도 영희가 떳떳하게 시작했으면 해서 철수는 더 이상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들과 달리 숫자가 없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흔들리는 손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실 때 쓰신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비뚤비뚤했습니다. 영수야, 영희야, 철수야. 아버지가 너희한테 잘해준 게 없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아버지라서 미안하다. 근데 있잖아. 아버지는 너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밥 먹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매일 감사했다. 너희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거 알아. 괜찮아. 아버지도 아버지 노릇을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너희 셋을 낳은 거니까. 많이 사랑했다. 아버지가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과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누나, 빨리 와봐.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게 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니, 계셨습니다. 말이 없어서, 표현이 서툴러서, 능력이 없어 보여서 그냥 무뚝뚝하고 고집세고 때로는 답답하기만 했던 그분. 하지만 어쩌면 그분의 낡은 지갑 속에, 오래된 수첩 속에 우리가 평생 몰랐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